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 요즘 이제 9월부터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업이나 이제 이직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이제 하잖아요. 최근 이제 취업 트렌드가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글쓰기에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꼭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이 글 쓰는 자체가 누구에게나 가장 그 고통스러운 일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취업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써야 되는 글인 만큼 더욱더 그 중압감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떠한 글의 구조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재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자기소개서 지금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확신을 합니다. 일단 구조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기소개서 글쓰기를 어떠한 구조로 써야 되는지, 글의 구조를 잘 설정을 해놓으면 글쓰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기존에 자기소개서 이제 뭐 책자라든가 뭐 자기소개서 또 이렇게 첨삭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그런 뭐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스타라는 기법이 나오죠, 그죠? 스타라는 기법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이제 좋은 뭐 글쓰기 구조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이 구조로는 글을 수월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쵸? 너무 그 하나의 그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죠?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8단계 구조로 바꿨어요. 8단계 구조. 자, 더 세분화 시킨 거죠. 세분화 시키면 시킬수록 글쓰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동기, 도전, 난관, 극복, 결과, 반성, 통찰, 변화. 이렇게 8단계로.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우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자, 이거를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접목을 시키는지 한번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 그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 8단계는 의도적으로 꼭 8단계에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중간에 이제 한두 개가 빠질 수 있죠. 또 이제 분량, 그 글자 수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또 이제 일단 쓰고 좀 빼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꼭 그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시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좀 전에 한번 써본 건데 이제 경험이나 역량을 한번 쌓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해서 뭐 거절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하고 그런 내용을, 왜냐면 거절에 관련된 책을 제가 며칠 전에 읽어서 뭘 한번 써볼까 하다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했는데 이걸 그냥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저는 이 글을 그냥 뭐 5분도 안 돼서 그냥 썼어요. 왜냐? 그 아까 8단계 구조에 맞춰서 쓰면 쉬운 거예요. 자, 아까 8단계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동기. 일단 동기를 먼저 쓰시는 거죠. 뭘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뭐 공모전에 참가를 하던 뭐 프로젝트를 하던 뭘 하던 그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가, 그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동기에 따라서 그 경험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뭐 1등이 동기였습니다 하면 2등하면 실패한 거지. 근데 나는 뭐 어떤 이런 특정한 경험이 목표였습니다 하면 2등 했으면 이건 뭐 성공한 거죠, 그죠? 자, 일단 동기를 적어봤어요.
영업 경험과 역량을 쌓기 위해 3학년 여름방학 영업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동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도전. 도전 내용을 쓰시면 돼요. 또 집 근처에 이제 도시락집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근처 사무실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도시락 정기 배달을 홍보하고 계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하루 한 건만 해도 대박이라는 말을 듣고 목표를 하루 2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도전에는 수치화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반드시 수치화를 시켜야 돼요. 숫자가 없는 글은 임팩트가 없어요. 항상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도전과 결과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쓸 때 항상 그 숫자를 중시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요 3단계 숫자로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로서 어떤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요 3단계를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떤 도전, 동기 도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난관,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영업 과정에서 문전박대, 투명인간 취급, 바쁘다는 손사래 등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야죠? 난관이 있으니까 극복을 써야죠. 그래서 극복 뭐냐? 도시락이라는 상품은 시식의 경험이 없이 월 배달 계약 성사가 어렵기에 한번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월밥을 먹겠어요, 그죠? 일단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래 한번 일단 먹어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전략으로 다가갔습니다. 또한 거절의 과정에서 도시락이 필요한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거절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갔더니 우리는 안 먹는데 저쪽 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뭐 도시락집 물어보던데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극복. 그 다음에 뭘 쓴다고 그랬죠? 결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 쓰면 이제 결과 쓰면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을 쓰면 되는 거고 변화를 쓰면 되는 거죠. 글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아르바이트 기간 중 일평균 1.5위권의 계약 성사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드시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이건 제가 임의로 설정해 본 건데 이런 성과는 상당히 괜찮은 성과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거를 좀 수치화 시켜보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반성이 아까 반성이 먼저죠. 근데 반성은 생략했어요. 왜냐? 글자 수 때문에. 이게 또 파워포인트 너무 뒤로 밀려가지고 반성은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과정에서 이렇게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했다면 더욱 나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라든가 뭐 처음에 갔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반성을 글자 수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반성도 이제 들어가면 더 좋겠죠. 공모전에서 2등을 했는데 1등한 팀을 보니까 우리보다 이런 부분이 더 나았다. 우리가 이런 건 부족했다. 앞으로 보완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반성. 또 반성은 생략했고, 그다음에 통찰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인사이트. 통찰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 통찰이 성장이잖아요. 성장. 영업의 성공은 수많은 거절 속에서 간혹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거절 과정에서도 중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찰이 굉장히 좋죠. 그죠? 영업 또는 여러분들 연구직 같은 경우 실험 있죠. 실험이라는 게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은 가끔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통찰. 그 다음에 통찰로 인해서 변한 거죠. 변화까지. 이렇게 변화니까 변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설익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여름 햇볕에 붉게 탄 피부처럼 영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붉게 탄 피부, 여름에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인내심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경험 소재가 있으면 그거를 아유 이걸 어떻게 쓰지? 아주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첨삭 지도를 많이 해봤는데 이 글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글인지 뭔지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독해가 안 돼, 독해가. 아니, 글 쓰는 걸 상당히들 좀, 네,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또 글 수준이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8단계 적용을 하면 그 소재에서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글 품질을 막 너무 세련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름대로 좀 청춘답게 풋풋하게 쓰되 반드시 이런 요소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단계의 비법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를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죠. 저는 너무 평범해요. 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누구나 다 살면서 뭐 국토 대장정 가고 무슨 뭐 호주 가가지고 뭐 스킨스쿠버 뭐 자격증 해서 막 부딪혀서 막 자격증 불가능한 거 따고 막 돈도 없는데 하고 뭐 유럽 가서 뭐 하고 뭐 미국 가서 뭐 무슨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극소수지. 뭐 봐야 이제 워킹 홀리데이고 여유 있으면 어학연수 가는 거고 그죠? 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특출난 경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나 뭐 이렇게 예전에나 이제 취업도 트렌드 유행 아닙니까? 유행.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좀 특이한 거 특출난 거 막 이런 거를 이제 좀 높게 평가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특이하고 특출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채용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채용 실패라는 거는 1년 안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그 회사로서는 엄청난 채용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 뽑는데 돈 들어. 1년 동안 뭡니까? 교육시키는데 거의 뭐 1인당 뭐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억 가까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비가. 근데 그만두면 이거 얼마나 비용 손실입니까? 그럼 뭐 그만두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은 매년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만두고 어떤 사람들이 오래 다니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대단한 스펙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해봐야 뭐합니까? 1년 안에 그만두는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뭐 시키는 일?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거 분야 빼놓고는 사실 뻔하거든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뽑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상 취업해보면 그 취업 수기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취업했더니 동료들을 보니까 뭐 고스펙자들이 아니구만. 뭐 이거 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인성을 중시한다. 인성. 오랫동안 다닐 수 있고 이 조직 생활에 잘 융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2가지 소재만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구구절도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국토대장정 가서 뭐 하고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런 건 뭐 전혀 관심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뭐 그 안에서도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과 매치되는 거는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그냥 그 경험 자체를 막 구구절절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는 거는 그 직무에 이제 그 일을 이제 해낼 수 있는 뭐 준비된 내가 준비해 온 거. 그러니까 사실 문과의 경우라면 몇몇 그 분야 빼놓고는 사실 특정한 직무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 사무직, 뭐 서비스업, 뭐 기타 등등 뭐 특별한 그게 없는 경우도 많죠. 이게 이과의 같은 경우에는 공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죠.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뭐 기타 또 내가 개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부했고, 또 거기 공모전에 가서 이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인턴십 같은 경우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미숙년 그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채용해서 바로 그냥 직무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안 되면은 이제 중소기업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또 이렇게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뭔가 변화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공채가 줄어들잖아요. 공채가 많이 없어진다고. 지금도 공채가 거의 뭐 LG화학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공채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직무 역량을 경험해 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채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그 속고 속이는 게임이죠. 속고 속이는 게임이에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그 저기 채용 담당자들 안 속으려고. 근데 그래도 뭐 속죠 뭐. 예, 보면 뭐 그래 보이는 뭐 이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그 뭔가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거 굉장히 좋죠. 내가 뭐 뷰티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런 것들 유튜브를 오래 해온 거지. 그래서 면접할 때 저는 뭐 이런 제품을 떨면서 뭐 표현도 잘 못하고 그게 아니라 유튜브 그럼 거기서 안 보겠어요? 보죠. 인사하는 이 친구 전문가네. 전문가야. 그리고 요즘 뭐 SNS 어느 뭐 분야나 다 원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뭐 경험 있고 한 경우라면 뭐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그죠? 또는 블로그에 그 해당 관심 그 직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그러니까 스크랩 같은 거라도 꾸준히 해놓는 거죠. 근데 유튜브하고 스크랩 블로그하고 이런 것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채용할 때 나를 보여주는 이런 목적으로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진짜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많이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뭐 블로그도 포스팅 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성 역량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트렌드는 인성이다. 조직 생활과 직무 수행에 유리한 나의 성격, 기질, 특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NCS 직무 분석표를 보면 거기에 필요한 그 인성 역량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비슷해요. 뭐 어느 뭐 직무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필요하고 뭐 어느 뭐 직무가 뭐 인내심이 안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 비슷하지. 꼼꼼함이 필요하고 뭐 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래도 그 특정 그 분야의 그 인성 역량이 보면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서 내가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시고 제가 예시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예의가 좋은 거야. 예의가 윗분들을 대하는 예의가. 그래서 전 윗분들을 대하는 예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자, 자기소개서는 이런 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윗분들에 대한 예의로 성과를 내다. 읽어볼게요. 경청과 예의 있는 응대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린 시절부터 경로 우대와 윗분들에 대한 예의를 체화시켜 왔습니다. 할머니를 열심히 봉양하는 모습. 근데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보면 그래도 예의 예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매치시켜서 쓰는 거죠. 이 부분은 왜 8단계를 적용 안 했냐? 인성적인 부분은 8단계를 꼭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8단계라는 거는 이제 뭐 직무 역량도 인성 역량에 매치시켜도 되긴 한데 그건 어떤 도전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결과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고
나의 인성적인 그 성향을 보여주는 데는 그렇게 매치시킬 필요는 없죠. 예의를 체화시켜 왔습니다.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르신들을 예의 있게 응대하고 차분히 경청하여 그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그다음에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매장에 일부러 방문하셔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 판매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땡땡청 산하기관에서 계약직 업무를 할 때에도 윗분들을 공경하고 지시사항 수행을 세심하게 노력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어필사항이 되겠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단순히 인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어떤 형식이냐,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과를 내다.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도 어떤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런 성과 연결형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통찰. 윗분들에 대한 예의가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요즘에 중요시 여깁니다. 작년 그 공기업의 삼성이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아마 이와 이런 문항이었을 거예요. 윗분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뭐 어떻게 뭐 잘 처리한 뭐 경험인가 뭐 그런 걸 쓰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막 워라벨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게 그게 무슨 퇴근 시간을 뭐 몇 시로 고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지. 근데 워라벨에서 뭐 칼퇴하는 걸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일이라는 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일이라는 건 뭐 칼퇴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거라면 일할 때 일을 더 하고 그리고 휴가를 더 많이 쓰고 뭐 이런 형식,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난감해하는 그 조직 문화에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윗분들과의 소통 부분 이런 것들 중시 여기는 그런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글쓰기 이제 구조 8단계 구조 그거 적용시키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쓸 수 있겠죠. 그 구조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무엇을 써야 되는가 뭐 딴 거 희한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량과 성과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통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책이나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시리즈로 방송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글로 이렇게 빵빵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쓰기 인사이트 적용해 보시고요. 인사이트는 적용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